상쾌한 아침 자명종 소리에 살며시 눈을 뜨는 순간이죠. 잠시 화장실에 들렀다 나오면 구수한 김치찌개 향이 부엌으로 저를 이끕니다. 따끈한 밥 한 공기와 보글보글 찌개, 그리고 맛깔난 김치 몇 조각.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마음까지 든든해지는 아침 풍경이에요. 식사를 마치면 어느새 몸에 밴 습관처럼 커피포트에 물을 올립니다. 향긋한 커피 한 잔과 함께 하루를 열어봅니다. 하지만 바로 이 평화로운 시간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 소중한 콩팥이 조용히 아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65살 박철민님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물론 이분은 가명이랍니다. 무려 23해 동안 매일 아침을 한결같이 맞이하셨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운동화를 신으려다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발이 퉁퉁 부어올라 평소처럼 신발끈을 조이는 것조차 힘겨웠습니다. 결국 불안한 마음에 다음날 동이 트자마자 서둘러 병원을 찾으셨어요. 검사 결과지를 보신 의사 선생님의 얼굴에 그늘이 지는 것을 보고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콩팥의 기능이 20%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2주 안에 투석이라는 힘든 치료를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23해 동안 이어진 그 아침 식사와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원인이었죠. 그날 이후 박철민님은 일주일에 4번 4시간씩 병원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몸에 기계를 연결하고 그 힘에 의지해 하루하루를 버텨내야만 했어요. 소중했던 일상의 자유와 즐거움은 이제 먼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더 가슴 아픈 사실은 박철민님은 건강을 해칠 만한 습관이 전혀 없으셨다는 거예요. 술과 담배는 멀리 하셨고 그저 우리 모두가 즐겨 먹는 그런 평범한 아침 식사를 하셨을 뿐인데 말이죠. 어쩌면 오늘 아침 여러분의 식탁에 올랐을지도 모르는 바로 그런 음식들 때문에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콩팥은 안녕한 걸까요? 우리 몸의 정수기 콩팥에는요, 무려 100만 개나 되는 아주 작은 필터가 있답니다. 네프론이라는 고마운 친구들이죠. 이 친구들이 24시간 내내 쉬지도 않고 우리 몸을 깨끗하게 청소해줘요. 하지만 사소한 아침 습관 하나가 이 필터들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매일 조금씩 그 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오늘 20개, 내일 또 20개씩 말이죠. 그렇게 10년, 20년 세월이 흐르면 어느덧 75%나 기능을 잃게 되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점은 우리 몸이 아무런 신호도 보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능이 절반 넘게 사라져도 우리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평소처럼 지내게 된답니다. 우리 콩팥은 아파도 비명을 지르지 않아요. 그래서 조용히 병 들어가도 알아채기 어렵답니다. 질병관리청의 발표를 보면 마음이 아파옵니다. 우리나라에 중장년층 11분 중 1분이 만성 콩팥병을 앓고 계신다고 해요.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그중 96%가 넘는 분들이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신호를 보내옵니다. 얼굴이 붓고 소변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죠. 온몸이 가려워 견딜 수 없을 때가 되어서야 병원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의사에게서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게 되죠. 안타깝지만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투석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기적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70살 최동우님의 이야기입니다. 불과 10달 전 그분도 콩팥 기능이 20%밖에 남지 않았다는 절망적인 이야기를 들으셨죠. 가족들은 이식을 준비하고 자녀들은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본인은 마지막을 준비하며 유서까지 쓰셨다고 해요. 그런 그분이 지금은 어떻게 지내실까요? 혹시 투석을 받고 계실 거라 생각하셨나요? 놀랍게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매일 새벽 운동을 하시고 텃밭도 정성껏 가꾸신답니다. 검사 결과 콩팥 기능이 무려 65%까지 회복되셨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죠. 대체 어떤 마법 같은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정답은 의외로 아주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의 습관을 바꾸셨습니다. 딱 4가지만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던 4가지 행동을 정반대로 바꾼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특별한 약이나 비싼 치료에 기댄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아침 45분을 이전과 다르게 보냈을 뿐입니다. 그 놀라운 4가지 비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중 하나는 아마 여러분도 매일 하고 계실 거예요. 또 하나는 몸에 좋다고 굳게 믿고 챙겨 드시던 것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귀찮다는 핑계로 자주 거르던 습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편해서 자주 찾았지만 실은 콩팥에 독을 붓는 것과 다름없던 행동이었어요. 혹시 아침에 뜨끈한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없이는 밥을 못 드시나요? 식사 후에 마시는 커피나 녹차 한 잔이 없으면 하루가 찌뿌둥하신가요? 허리가 뻐근하고 어깨가 아플 때마다 진통제를 습관처럼 드시진 않나요?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아침을 거르거나 편의점 음식으로 간단히 해결하시나요? 만약 지금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도 지금 이 순간 조용히 아파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희망을 잃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최동우님처럼 우리도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아침에 있습니다. 잠에서 깬 뒤 첫 45분, 이 소중한 시간이 하루 24시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의 작은 습관이 앞으로의 10년, 20년 후 우리 콩팥의 건강을 결정한답니다. 먼 훗날 여러분의 모습은 어떨까요? 투석에 의지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시겠어요? 아니면 사랑하는 손주들과 함께 산을 오르는 건강한 삶을 누리시겠어요? 그 소중한 선택이 바로 오늘 아침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우리도 모르게 콩팥 건강을 해치는 아침 습관 4가지를 쏙 시원히 알려드릴게요. 더불어 최동우님께서 기적과 같이 건강을 되찾으신 비결도 함께 알아볼 거예요. 아침 45분의 황금 루틴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실제 이야기와 의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요. 어떻게 실천하는지 그 방법까지 전부 다 알려드릴 테니 이 영상을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10년 뒤 박철민님처럼 가슴 아픈 후회를 하게 될지도 몰라요. 지금 여러분의 아침 식탁은 어떤 모습인가요? 어떤 음식들이 차려져 있는지 댓글로 편안하게 이야기 나눠주세요. 저는 27년 동안 신장, 질환만을 연구해온 의사입니다. 1,500명이 넘는 소중한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마음 아픈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콩팥이 힘들어지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놀랍게도 아침에 눈을 뜬 바로 그 첫 1시간에 숨어 있었답니다. 올해 68살이신 한미선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무려 31년 동안 매일 아침 6시 30분이면 일어나셨어요. 화장실을 다녀온 뒤에는 을에 설탕이 가득한 믹스커피 3봉지를 뜨거운 물에 타서 단숨에 마시는 게 하루의 시작이었죠. 그 달콤함이 잠을 깨워준다며 뿌듯해하셨던 그 습관이 결국 지난 여름 그녀를 응급실로 이끌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아침은 언제나처럼 평범하게 시작되었어요. 알람 소리에 잠을 깨고 일어나 세수를 하셨죠. 부엌으로 향한 그녀는 늘 그랬듯 커피 믹스 3봉지를 컵에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팔팔 끓인 물을 따랐죠. 이내 달콤한 향기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커피를 반쯤 마셨을까요? 갑자기 눈앞이 핑 도는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시야가 흐려지더니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었죠. 다행히 옆집 조카가 발견하고는 서둘러 구급차를 불렀고 그녀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잠시 후 나온 검사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 범위의 5배? 반을 넘는 상태였거든요. 콩팥이 제 기능을 거의 못할 정도로 망가져 있었던 거죠. 의료진은 적어도 3주일은 병원에 머물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순간 한미선님은 비로소 알게 되었죠. 지난 31년간 아침마다 마셔온 그 달콤한 믹스커피가 자신의 콩팥을 조금씩 병들게 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게 이야기의 전부는 아니랍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죠. 병원에 계시는 동안 한미선님은 신장내과 전문의를 만나게 되었고 그분을 통해 삶을 바꾸는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간절한 조언을 듣게 되었죠. 병원 문을 나선 한미선님은 가장 먼저 사랑하던 커피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믹스를 과감히 정리했어요. 대신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10분간 음미했죠. 그렇게 몸을 부드럽게 깨운 뒤 45분이 지나서야 편안한 아침 식사를 하셨습니다. 국물 섭취도 절반 넘게 줄이셨고요. 그렇게 5달이 흘렀을 때 정말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놀랍게도 크레아티닌 수치가 절반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9달 뒤에는 거의 정상에 가까워졌고요. 의사 선생님도 정말 깜짝 놀라셨대요. 이렇게 빠르게 좋아지는 경우는 참 드물다고 말이죠. 한미선님은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매일 아침을 따뜻한 온기로 시작하고 계세요. 바로 따뜻한 보리차 한 잔과 함께요. 커피는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 2시간이 훌쩍 지난 뒤에야 조심스럽게 즐기신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질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한미선님의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시나요? 아니에요. 이건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사소한 습관 하나가 우리 콩팥의 미래를 바꿀 수 있거든요. 소중한 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닿을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시면 왜 지금 바로 작은 변화가 필요한지 마음 깊이 느끼실 거예요. 이런 작은 노력만으로도 우리 콩팥은 정말 놀라운 생명력을 보여준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생활 속에 숨어있는 콩팥 건강의 적들을 함께 찾아볼까요? 매일 무심코 해왔던 그 습관들이 과연 괜찮은 건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요.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마시는 모닝커피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을 찾으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커피를 떠올리실 거예요. 하지만 빈속에 진한 카페인이 들어가면 우리 몸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특히 우리 콩팥에게는 정말 힘든 시간이 시작된답니다. 가장 먼저 콩팥으로 향하는 소중한 혈관들이 갑작스럽게 수축하게 돼요. 마치 실처럼 가느다란 모세 혈관들이 꽉 오그라들면서 혈액 공급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혈액량이 무려 45%나 줄어들어요. 이 순간 우리 콩팥은 숨이 막히는 듯한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콩팥은 살아남기 위해 안지오텐신이라는 비상 호르몬을 필사적으로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연구에 따르면 이 비상 호르몬이 혈압을 순식간에 30에서 50이나 끌어올린다고 해요. 이렇게 치솟은 압력은 콩팥 속에 있는 100만 개나 되는 아주 작은 필터, 바로 사구체들을 하나씩 망가뜨리기 시작해요. 한번 손상된 사구체는 다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한번 망가지면 다시는 되돌리기 어렵답니다. 69살 송민주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더 아파오죠. 무려 20해 동안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차가운 커피를 큰 컵으로 드셨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화장실에 갔다가 소변색이 마치 콜라처럼 새까만 것을 보고는 정말 깜짝 놀라셨대요. 병원에 가보니 우리 몸에 정수기 같은 콩팥이 망가져서 심하게 피가 섞여 나오고 있었던 거죠. 원래는 절대 빠져나오면 안 될 우리 몸의 소중한 피가 소변으로 새어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카페인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이게 다가 아니랍니다. 마치 우리 뼛속에 있는 소중한 칼슘을 야금야금 훔쳐가는 것과 같아요.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요, 빈속에 커피 한 잔이 들어가면 그 후로 무려 10시간 동안이나 우리 몸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양이 평소보다 4배하고도 반이나 늘어난다고 해요. 이 칼슘들이 콩팥 안에서 서로 엉겨붙어서 딱딱한 돌멩이처럼 편해버리는 거죠. 놀랍게도 신장 결석을 겪는 분들의 68%가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하니 정말 마음 아픈 일이죠. 이번에는 61살 이경희 어르신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분은 아침마다 블랙커피 대신 달콤한 바닐라 라떼를 즐겨 드셨대요. 아무래도 부드러우니 속이 편할 거라고 믿으셨던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생각이 우리 몸에는 더 큰 부담을 주었답니다. 달콤한 라떼 속에는 몸에 좋지 않은 액상과당과 트랜스 지방이 숨어 있어서 혈당과 중성지방 수치를 한꺼번에 아주 가파르게 올려버려요. 이렇게 갑자기 높아진 혈당과 지방 때문에 우리 콩팥이 밤낮 없이 무리해서 일을 해야만 했어요. 결국 지방간성 신증이라는 이름도 생소한 병을 얻게 되셨답니다. 이른 아침 새벽 5시에서 7시 사이는요, 우리 몸이 스스로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 스트레스 호르몬을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시간이래요. 그런데 바로 이 시간에 커피를 마시게 되면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평소의 7배까지 치솟을 수 있어요. 이렇게 과도해진 호르몬은 우리 콩팥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염증을 만들고 콩팥을 점점 딱딱하게 굳게 만들어요.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콩팥이 마치 돌멩이처럼 변해버린다는 슬픈 이야기죠. 특히 우리 이른이 넘으신 어르신들께서는 더욱 마음 써서 조심해 주셔야 해요. 왜냐하면 연세가 드실수록 우리 몸이 카페인을 이겨내는 힘이 눈에 띄게 약해지거든요. 젊었을 적에는 4시간이면 충분했던 것이 이른이 넘어가면 무려 18시간에서 24시간, 즉 하루 종일 걸리게 돼요. 오늘 아침에 마신 커피 한 잔이 내일 아침까지도 우리 콩팥을 계속 힘들게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콩팥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시면 따뜻한 보리차나 결명자차를
한 잔으로 몸을 부드럽게 깨워주세요. 식사는 최소 45분 정도 지나서 하시는 게 좋고요. 커피는 식사하시고 2시간 반쯤 뒤에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우리 소중한 콩팥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어요. 빈속에 마시는 커피 한 잔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는 잘 아시죠? 그렇다면 제가 드리는 다음 질문에 한번 마음속으로 답해 보시겠어요? 혹시 오늘 아침 따끈한 국물로 식사를 시작하지는 않으셨나요? 우리 한국인들의 밥상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바로 그것 말이에요. 김치찌개부터 된장국, 미역국까지 정말 국물 요리가 참 많죠? 국물 없이는 밥 먹기 허전하다고 느낄 만큼 우리는 국물을 참 좋아해요. 하지만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던 이 국물 한 그릇이 사실은 우리의 소중한 콩팥을 힘들게 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매일 아침 소금 폭탄으로 조용히 공격하고 있었다면 말이에요. 66살 정수연님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평생 대전에서 사셨던 분이에요. 매일 아침 멸치 육수에 시래기를 넣고 끓인 구수한 국을 2그릇씩 드시는 게 낙이었죠. 변비에 좋다고 믿으셨거든요. 구수한 맛을 위해 된장도 듬뿍, 감칠맛을 위해 새우젓도 꼭 챙겨 넣으셨대요. 그러던 작년 가을 몸에 이상 신호가 찾아왔습니다. 손과 발이 갑자기 퉁퉁 붓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장갑조차 끼기 어려울 지경이 되었어요.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 선생님은 검사 결과를 보고 너무 놀라 재검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죠. 안타깝게도 콩팥 기능이 건강한 사람의 15%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혈액 검사를 보니 콩팥 건강의 지표인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보다 무려 7배나 높게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한 달 안에 투석을 시작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남은 생을 기계에 의지해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지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심코 먹는 국물 한 그릇에는 과연 소금이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우리가 즐겨 먹는 김치찌개 한 그릇에는 소금이 약 7g이나 들어있답니다. 그리고 구수한 된장찌개에는 그보다 더 많은 8g의 소금이 숨어 있어요.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소금 섭취량이 고작 5g인 걸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양이죠. 아침 국물 한 그릇만으로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어버리는 셈이에요. 이렇게 많은 소금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과연 어떤 변화가 시작될까요? 가장 먼저 우리 혈액에 신호가 와요. 혈액 속의 나트륨 농도가 갑자기 확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이걸 희석시키려고 마치 물을 타듯이 세포 속 수분을 혈관으로 끌어오게 돼요. 갑자기 혈액량이 늘어나니 심장은 더 빨리 뛰고 혈압은 자연스레 높아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높아진 압력이 콩팥의 약한 실핏줄에 계속해서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실제로 울산대학교에서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나트륨이 콩팥 세포 깊숙한 곳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해요. 또 다른 안타까운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 64살이신 임재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매일 아침을 얼큰한 짬뽕 라면으로 시작하는 습관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무려 25해 동안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는 것이 습관이셨다고 해요. 하지만 이런 식습관이 소중한 콩팥에 나트륨 결정을 쌓이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고연분 신증이라 불리는 이 병은 한번 찾아오면 돌이키기가 참 힘든 병이랍니다. 이건 괜찮겠지 하고 생각했던 맑은 국물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위로해주는 미역국이나 시원한 콩나물국도 사실은 나트륨이 숨어있는 음식들이에요. 특히 시중에서 파는 감칠맛 나는 조미료나 액젓에는 글루탐산 나트륨과 여러 화학 성분이 들어있죠. 이런 인공 향미료들이 우리 콩팥에는 더욱 부담을 줄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답니다. 콩팥의 세포에 직접 들어가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이른 사리 대신 홍정혜님은 건강을 위해 손수 다시마로만 국물을 내서 드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예상치 못한 함정이 있었답니다. 다시마 그 자체에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나트륨이 들어있거든요. 다시마 5장으로 우린 국물에는 소금 4g에 달하는 나트륨이 숨어 있어요. 이렇게 들어온 나트륨이 우리 콩팥을 아프게 하는 과정은 이렇답니다. 나트륨이 콩팥 세포 안으로 들어가면 세포가 마치 풍선처럼 가엽게 부풀어 오릅니다. 이렇게 부어오른 세포들이 서로를 꽉 누르면서 주변의 혈관을 압박하게 된답니다. 혈액의 흐름이 막히면서 결국 콩팥에 조직이 서서히 그 기능을 잃어가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딱딱한 상처가 남으면서
콩팥이 점점 굳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콩팥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침 국물의 소금량을 4분의 1로 줄여보세요. 된장이나 소금 대신 향긋한 표고버섯과 달큰한 양파로 맑고 깨끗한 육수를 내보는 거예요. 김치도 흐르는 물에 3번 정도 헹궈서 짠기를 덜어내고 드시면 참 좋아요. 국은 건더기 위주로 든든하게 드시고 국물은 3분의 1 정도만 드시는 것이 우리 콩팥을 아끼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매일 아침 우리를 든든하게 해주던 국물이 어쩌면 콩팥을 조용히 아프게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을지 몰라도 20해, 30해가 쌓이면 결국엔 건강을 크게 해칠 수 있답니다. 오늘 아침 드신 국물의 간은 어떠셨나요? 그리고 셋째, 바로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습관입니다. 물 한 잔 없이 하루를 여는 분들이 의외로 정말 많으세요.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화장실 가는 것이 귀찮다는 이유로요. 혹은 단순히 아침에 물을 마시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소한 습관 하나가 우리 콩팥을 매일같이 메마르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 62살 강수진님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평생 물 대신 달콤한 음료를 더 찾았던 것 같아요. 아침에는 꼭 과일, 주스나 이온 음료를 마셔야 잠이 깨는 기분이었죠. 물은 맛이 없다면서 하루에 마시는 물의 양이 고작 반 컵도 되지 않았답니다. 그러던 작년 겨울, 갑자기 오른쪽 허리에 칼로 에는 듯한 끔찍한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그저 근육이 놀란 줄로만 알았는데 고통이 점점 심해져 결국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결과를 듣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 콩팥 안에 커다란 돌이 무려 5개나 있었으니까요. 그중 가장 큰 것은 놀랍게도 땅콩 크기만 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당장 내시경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수술 비용만 400만 원이 훌쩍 넘었고 몸을 추스르는 데만 꼬박 한 달이 걸렸죠. 하지만 더 마음 아팠던 건 콩팥 기능이 예전처럼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깊이 잠든 밤 우리 몸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8시간에서 길게는 10시간 동안 단 한 방울의 물도 공급되지 않지만 호흡과 피부를 통해 소중한 수분은 계속해서 몸 밖으로 빠져나간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우리 혈액은 마치 진한 참기름처럼 끈끈하고 탁해져 있답니다. 이 혈액이 우리 콩팥에 얇디얇은 혈관들을 지나가려면 얼마나 고생스러울까요? 탈수가 심해지면 우리 콩팥은 마지막 남은 물 한 방울까지 지켜내기 위해 안간힘을 쓴답니다. 소변을 아주 진하게 만들어 수분을 아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과정에서 소변 속 여러 성분들이 서로 엉겨붙어 작은 결정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콩팥에 돌이 생기는 첫 시작인 셈이죠. 한번 생긴 작은 결정은 마치 조개가 진주를 키우듯 점점 커져서 콩팥을 막아버린답니다. 하지만 더 두려운 것은 바로 만성 탈수예요. 67살 오상우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젊은 시절부터 물과 친하지 않은 습관을 갖고 계셨대요. 갈증이 나도 참으시다가 톡 쏘는 탄산음료나 에너지 드링크로 목을 축이셨습니다. 60 후반에 들어서면서 콩팥이 조금씩 지쳐가기 시작했지만 안타깝게도 아무런 신호를 느끼지 못하셨죠. 소중한 콩팥이 소리 없이 오그라들며 돌처럼 단단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만성 탈수가 우리 콩팥을 힘들게 하는 과정은 이렇답니다. 몸에 수분이 부족해지면 혈액 속 노폐물이 꿀처럼 진득하고 무거워집니다. 우리 콩팥은 이 무거운 혈액을 걸러내기 위해 몇 배는 더 힘들게 일해야만 합니다. 과로에 지친 콩팥 세포들은 하나둘씩 생명을 잃어가고 그 빈자리에는 딱딱한 조직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결국 콩팥은 차가운 콘크리트처럼 굳어버리고 말죠. 아침에 마시는 물 한 잔을 잊는다면 또 다른 슬픈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혈액의 흐름이 더뎌져 콩팥에 닿는 산소가 부족해지는 것이죠. 산소가 모자라 소중한 콩팥 세포들이 숨을 헐떡이기 시작해요. 의학적으로는 허혈성 급성 심부전이라는 어려운 이름으로 불리죠. 한번 망가진 콩팥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 해요. 한 연구를 보면 65살 배정민 어르신의 아침 습관이 바로 그랬어요. 커피나 홍차, 녹차를 마시면서 몸에 좋은 수분을 채운다고 믿으셨던 거죠. 하지만 이런 카페인 음료는 우리 몸의 물을 오히려 빼앗아 간답니다. 카페인이 콩팥을 쉬지 못하게 해서 자꾸만 화장실에 가게 만들거든요.
마신 양보다 1.5배나 많은 수분이 빠져나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요. 물이 부족할 때 가장 무서운 건 우리 몸속 독소들이 아주 진해진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진해진 독소들이 콩팥에 착 달라붙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죠. 이런 염증이 계속되면 콩팥이 서서히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그땐 아무리 좋은 약도 안타깝게도 소용이 없게 된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물이나 구수한 보리차 한 잔 어떠세요? 한 7분 정도 시간을 갖고 아주 천천히 드셔보세요. 전보다 살짝 따뜻한 게 좋아요. 너무 뜨거운 물은 식도를 놀라게 할 수 있거든요. 한 45분에 걸쳐 여유롭게 마셔주면 우리 콩팥이 부담 없이 촉촉하게 수분을 머금을 수 있답니다. 하루에 필요한 물의 양은 몸무게 1kg마다 30ml 정도예요. 60kg이시라면 보통 컵으로 9잔 정도를 마셔주면 좋답니다. 이 중에서 40%는 아침과 오전에 나눠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물은 생명의 근원이자 우리 콩팥을 지키는 첫걸음이랍니다. 네 번째 조심해야 할 습관은 아침 공복에 진통제를 드시는 거예요. 아침에 몸이 찌뿌둥하다고 습관처럼 진통제를 찾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머리가 아플 땐 타이레놀, 무릎이 쑤실 땐 이부프로펜 같은 약들이요.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보니 큰 고민 없이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바로 그 습관이 우리 콩팥을 소리 없이 병들게 하고 있었답니다. 72살 윤대식 어르신의 가슴 아픈 실제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릴게요. 무려 28년 동안 매일 아침 관절염 때문에 소염 진통제를 드셨다고 해요. 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사 드셨는데 하루에 드신 양이 무려 5알이었어요. 한 달이면 150알, 1년이면 1800알이 넘는 엄청난 양을 드신 셈이죠. 그러던 작년 가을 갑자기 목이 심하게 붓고 숨쉬기조차 힘들어지셨대요. 이제는 편히 쉬는 것조차 버거워졌어요. 결국 응급실에 실려가 검사를 받았는데 제 콩팥이 거의 기능을 잃었다는 슬픈 소식을 들었답니다. 진통제가 우리 콩팥에 어떤 상처를 남기는지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흔히 찾는 진통제 속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 같은 성분들이 있어요. 이 성분들이 몸에 들어가면 콩팥을 보호하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의 생성을 안타깝게도 막아버려요. 이 보호막이 사라지면 콩팥으로 가는 혈관이 가늘어지면서 혈액량이 무려 60%나 줄어들게 됩니다. 피가 돌지 않으니 콩팥은 숨을 쉴 수가 없게 되죠. 산소가 부족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하지만 더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세포가 직접 파괴되는 경우인데요. 68살 김영숙님의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지독한 편두통 때문에 매일 아침 아스피린을 드셨어요. 하루 4알씩 꾸준히 드신 아스피린이 콩팥 세포 속 생명 정보인 유전자를 해치기 시작한 거죠. 유전자의 상처가 나면 세포는 제 역할을 잃고 서서히 생명을 다하게 됩니다. 이렇게 쓰러져간 세포들이 쌓이면서 콩팥의 건강이 빠르게 나빠졌던 겁니다. 특히 아침 빈속에 먹는 진통제는 그 독성이 20배나 강해져요. 66살 최은정님의 사례를 통해 알아볼게요.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공복에 진통제를 드시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것이 위산과 섞이면서 훨씬 더 해로운 물질로 바뀌어 버렸어요. 이 나쁜 물질은 혈관을 따라 곧장 콩팥으로 향했죠. 그리고는 콩팥의 일꾼인 네프론을 하나둘씩 무너뜨렸습니다. 가공식품으로 아침을 드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64살 박선영님께서 겪으신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편의점에서 파는 맛있는 치즈 핫도그가 문제였어요. 무려 20년 동안 아침 식사 대용이었죠. 간편하고 맛있어서 매일 찾게 되셨다고 해요. 하지만 작년 건강검진 결과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콩팥 기능이 정상의 30%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고 혈액 속 인수치는 위험한 수준이었어요. 모두 가공된 고기에 들어있는 인산염 때문이었습니다. 그 위험성을 짐작이나 하시겠어요. 핫도그 하나의 자연식품에 20배나 되는 인이 들어있답니다. 이 인공 인산염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순간 곧바로 콩팥을 힘들게 하기 시작해요. 콩팥은 넘쳐나는 인을 내보내려 애쓰다가 결국 지쳐버리고 말죠. 그 과정에서 소중한 네프론들이 하나씩 쓰러져 갑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색을 내는 첨가물과 보존제예요. 고려대학교 의료원의 한 연구를 보면 67살 노신동옥님은 매일 아침 햄을 드셨어요. 따뜻하게 구운 햄 내장이 아침 식사였는데 그 속에 든 아질산 나트륨 성분이
콩팥으로 가는 혈관을 좁게 만들었어요. 이 화학 성분은 혈관, 벽에 달라붙어 피의 흐름을 방해하는 덩어리를 만들어요. 이 핏덩이가 콩팥의 가느다란 혈관을 막아버리면 그 주변의 콩팥 조직이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중한 위를 위해 진통제는 빈속에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꼭 식사하시고 50분 뒤에 챙겨주세요. 괜찮으시다면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신장에 조금이라도 편안한 약으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아침 식사는 자연 그대로의 음식으로 시작해보세요. 따뜻한 계란이나 부드러운 두부, 구수한 현미밥처럼요. 이렇게 정성이 담긴 신선한 음식이 우리 콩팥을 가장 아껴주는 길이랍니다. 우리가 무심코 괜찮다고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 콩팥을 소리 없이 아프게 하고 있을지 몰라요. 오늘 아침 혹시 어떤 약을 드셨나요? 그리고 식사는 무엇으로 하셨어요? 바로 이런 4가지 아침 습관이 우리 콩팥을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콩팥 건강을 해치는 안타까운 습관들을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우리 콩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줄 아주 쉬운 실천 방법을 함께 알아볼게요. 첫 번째 비결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거예요. 여기 70살 최동훈님의 정말 믿기 힘든 회복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시겠어요? 불과 10달 전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가 무려 3.6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제 곧 투석을 준비해야 한다는 힘든 말씀을 하셨고요. 정상 수치가 0.9 미만인데 4배 가까이 높았으니 콩팥 기능이 거의 멈춘 거나 다름없었죠. 가족은 물론이고 본인마저 모든 걸 내려놓고 있었어요. 하지만 최동훈님은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침 습관을 완전히 바꾸기로 굳게 마음먹으셨죠. 그분이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따스한 보리차 한 잔을 아주 천천히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차가운 물도 뜨거운 물도 아니었어요. 우리 처음보다 살짝 더 따뜻한 온도의 보리차를 말이죠. 입안에서 향을 음미하듯 꼬박 8분에 걸쳐서 드셨다고 해요. 이렇게 하면 위에 부담을 주지 않고 콩팥까지 수분이 촉촉하게 전달될 수 있거든요. 보리차를 드실 때는 한 모금 한 모금 맛을 느끼듯이 천천히 넘기는 게 정말 중요해요. 급하게 마셔버리면 우리 위가 깜짝 놀라고 혈압에도 무리가 갈 수 있답니다. 약 8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을 갖고 350ml 컵으로 한 잔 반 정도를 여유롭게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랍니다. 보리차의 온도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물이 너무 차가우면 위벽을 자극해서 혈관을 움츠러들게 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너무 뜨거우면 우리 소중한 식도에 상처를 입힐 수도 있답니다. 우리 몸과 비슷한 40도에서 43도 사이가 가장 편안하고 좋습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따뜻하다 싶은 정도면 충분해요. 보리차를 드신 후에는 45분 동안 잠시 속을 비워두는 시간을 가져주세요. 그 시간 동안 보리차가 위를 지나 소장으로 편안하게 여행을 떠나거든요. 그리고 혈액에 스며들어 마침내 콩팥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콩팥은 이 귀한 물을 사용해서 밤사이 몸에 쌓였던 노폐물을 깨끗하게 청소해 준답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꼭 지켜주세요. 가장 중요한 건 몸에 무리를 주지 않는 거였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5달이 지나고 첫 검사를 받았을 때 말이죠. 크레아티닌 수치가 2.9까지 내려간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정말 놀라워하셨답니다. 9달 뒤에는 2.3 그리고 1년 만에 1.5라는 놀라운 결과를 얻었죠. 정말이지 혈액 투석을 코앞에 두었던 상황에서 정상 수치로 돌아온 것은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보리차를 드실 때도 내 몸에 맞게 양을 조절해서 드시면 더욱 좋답니다. 몸무게 1kg에 12ml 정도로 계산해서 아침에 일어나신 후에 드시는 거예요. 1시간 15분에 걸쳐서 천천히 나눠 드시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60kg이시라면요. 720ml 그러니까 물컵으로 3잔 반 정도를 여유를 갖고 드시면 된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콩팥이 힘들어할 수 있으니 20분에 한 컵씩 드시는 걸 권해드려요. 이렇게 나눠 드시는 게 우리 몸에 훨씬 안전하거든요. 그리고 매일 아침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확인해 보세요. 소변의 색이나 냄새 거품을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만약 진한 갈색이라면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고요. 연한 노란빛은 아주 건강하다는 뜻이고 물처럼 투명하다면 수분이 조금 과한 상태랍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내 몸의 상태를 알아챌 수 있어요. 매일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필요한 만큼 수분량을 조절해주는 지혜가 필요하답니다. 혹시 오늘 아침 눈을 뜨고 가장 먼저 어떤 걸 드셨는지 궁금하네요. 자, 두 번째 비결은 바로 저염자연식 아침입니다. 69살이신 서현숙님의 이야기도 참 감동적인데요. 이분 역시 단백뇨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셨대요. 소변에 거품이 가득할 정도였는데 큰 결심으로 아침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짜디짠 국물 요리 대신에 소금기 없는 황태국을 끓이셨죠. 소금은 전혀 넣지 않고 시원한 무와 대파 그리고 향긋한 표고버섯으로 맛을 내셨다고 해요. 처음엔 너무 밍밍해서 힘들었지만 꾹 참으셨답니다. 심지어 김치도 흐르는 물에 3번이나 헹궈서 짠기를 모두 빼고 드셨어요. 그리고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가공식품은 식탁에서 아예 보이지 않게 하셨죠. 놀랍게도 6달이 지나자 단백뇨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혹시 저염식은 맛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소금 대신 우리 자연의 다양한 재료로 얼마든지 맛을 낼 수 있답니다. 향이 좋은 표고버섯이나 감칠맛 나는 다시마, 그리고 시원한 황태로 육수를 진하게 내면 소금 없이도 깊은 맛을 즐길 수 있어요. 여기에 마늘이나 생강, 양파 같은 향이 좋은 채소를 듬뿍 넣으면 싱거운 느낌을 채워줄 수 있답니다. 고소한 참기름이나 들기름, 올리브유를 한두 방울 더해주면 음식의 풍미가 훨씬 살아나죠. 반대로 아침 식사에서 과감하게 멀리해야 할 음식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그리고 간편한 컵라면처럼 나트륨이 많은 국물은 조심해야 해요. 햄이나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과 짭짤한 젓갈류도 잠시 안녕을 구하는 게 좋겠습니다. 장아찌나 고추장처럼 짠맛이 강한 양념은 조금만 드시는 게 좋아요. 대신 몸이 편안해지는 음식들을 챙겨 드시면 어떨까요? 부드러운 계란찜이나 두부조림처럼요. 시금치나물같이 순한 반찬도 참 좋고요. 고구마나 단호박도 정말 맛있답니다. 당근과 브로콜리처럼 채소 본연의 달콤함을 즐겨보세요. 밥은 현미나 흑미로 드시면 더 건강하겠죠. 귀리밥같이 거칠지만 영양 가득한 통곡물은 우리 콩팥을 아껴주는 고마운 음식이랍니다. 음식을 드실 땐 맛을 음미하며 천천히 꼭꼭 씹어주세요. 서두르면 속이 불편할 수 있거든요. 혈당이 갑자기 오를 수 있으니 식사는 적어도 30분 이상 여유롭게 즐기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천천히 드시면 우리 몸이 배부르다는 신호를 금방 알아챈답니다. 덕분에 과식하는 습관도 자연스럽게 막을 수 있어요. 오늘 아침 여러분의 식탁은 어땠나요? 세 번째 커피는 식사 후 2시간 반 뒤에 즐겨주세요. 66살 장명희님의 지혜를 빌려볼게요. 장명희님은 평생 즐겨오신 아침 커피 습관에 아주 지혜로운 변화를 주셨어요. 커피를 아예 안 마시는 대신 커피를 마시는 때를 완전히 바꾸신 거죠. 빈속에는 절대 마시지 않고 아침 식사를 마친 뒤 꼭 2시간 반을 기다렸다가 커피를 즐기셨다고 해요. 2시간 반이면 윗속에 음식이 충분히 소화되는 시간이거든요. 소장으로 음식이 넘어가고 혈당도 편안해지는 바로 그때 커피를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카페인으로 인한 부담이 무려 75%나 줄어든다고 해요. 콩팥 혈관도 편안해지고 칼슘 손실도 3분의 1로 크게 줄어든답니다. 커피의 양을 줄이는 노력도 함께하면 더욱 좋겠죠. 하루에 딱 한 잔 나를 위한 선물처럼 즐겨보세요. 진한 에스프레소 더블 샷이나 큰 사이즈의 아메리카노는 잠시 멀리하고 부드러운 디카페인 커피는 어떠세요? 커피에 두유를 섞어 마시면 한결 부드럽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답니다. 커피가 아니더라도 우리 몸을 위한 좋은 차들이 많아요. 구수한 보리차, 옥수수 수염차, 결명자차, 둥글레차는 카페인 걱정 없이 콩팥을 편안하게 해주는 고마운 친구들이죠. 향긋한 루이보스차나 페퍼민트 캐모마일 같은 허브차 한 잔으로 마음의 휴식을 선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생강차 한 잔도 기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침 공복에 커피를 마시는 습관과 작별하는 것이랍니다. 커피를 아무리 좋아하시더라도요. 소중한 내 몸을 위해 식사를 하시고 꼭 2시간 반 뒤에 향긋한 커피 타임을 가져주세요. 이 작은 약속 하나가 콩팥의 부담을 80%나 덜어준다고 해요. 오늘 여러분의 커피 시간은 언제였나요? 네 번째 약속은 약을 드실 때 자연 그대로의 음식으로 식사를 먼저 하는 거예요. 진통제나 영양제를 드실 땐 식사를 마치고 50분쯤 지나서 드시는 게 가장 좋답니다. 빈속에 약을 드시는 건 꼭 피해주세요. 위가 음식으로 든든하게 채워져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해요. 음식과 함께 약을 드시면 위가 약을 포근하게 감싸줘서 독한 기운을 3분의 1이나 낮춰준답니다. 소중한 우리 콩팥이 힘들어하지 않게 도와주죠. 그래서 진통제는 되도록이면 조금씩 줄여나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몸이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바로 약에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좋은 방법들을 먼저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 관절이 쑤실 때는 따뜻하게 찜질을 해주시거나 가볍게 몸을 풀어주는 것도 참 좋아요. 머리가 지끈거릴 땐 무엇보다 푹 주무시고 물을 충분히 마셔주는 게 도움이 된답니다. 그래도 꼭 약이 필요하다면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콩팥에 조금이라도 덜 무리가 가는 약으로 바꿔보세요.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약이 이부프로펜 계열보다 콩팥을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가 절반이나 더 크다고 해요. 하지만 그 어떤 약이라도 오래 드시는 건 우리 몸에 좋지 않으니 꼭 필요할 때만 최소한으로 드세요. 그리고 가공식품은 이제 우리 식탁에서 멀리하는 연습을 해봐요. 햄, 소시지, 베이컨이나 햄버거, 피자, 컵라면, 냉동 만두 같은 음식들은요. 우리 콩팥을 힘들게 하는 주범이거든요. 그 대신 자연 그대로의 신선한 음식들을 가까이 해보세요. 달걀이나 두부, 고등어, 닭가슴살처럼 순수한 단백질이 우리 몸에 참 좋답니다. 빵을 드실 때도 조금만 신경 써주세요. 시중에서 파는 빵에는 우리 몸이 반기지 않는 설탕, 트랜스지방, 방부제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있어요. 꼭 빵이 드시고 싶을 땐 사랑을 담아 직접 만들어 보시거나 첨가물 없는 천연 발효빵을 선택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에요. 사실 빵보다는 현미밥이나 귀리죽이 우리 몸을 더 아껴주는 길이랍니다. 혹시 오늘 아침 가공식품으로 식사하지는 않으셨나요? 자, 그리고 5번째 약속이에요. 아침에 눈을 뜬 후 맞이하는 45분의 황금 시간, 제게 가장 큰 변화를 선물해 준 시간이었어요. 일어나서 45분 동안은 속을 비우고 따뜻한 보리차를 조금씩 마시며 잠들어 있던 제 몸을 부드럽게 깨워줬어요. 이 소중한 시간에 가벼운 체조와 함께 깊은 숨쉬기를 했더니 놀랍게도 콩팥으로 가는 혈액량이 40%나 늘어나는데 큰 힘이 되었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우리 몸이 잠에서 깨어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침대에 누운 채로 팔다리를 기지개 켜듯 쭉 펴주고 몸을 살살 좌우로 움직여 보세요. 이렇게 한 4분 정도 몸을 부드럽게 풀어준 다음에 침대에서 천천히 내려오세요. 일어나서도 서두르지 않는 게 중요해요. 여유를 갖고 화장실에 다녀오시고 세수도 하고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즐기세요. 이 모든 걸 45분에 걸쳐 느긋하게 해보는 거예요. 갑자기 움직이면 혈압이 놀라서 콩팥을 힘들게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창문을 활짝 열어서 상쾌한 아침 공기를 가슴 깊이 마셔주는 것도 정말 좋답니다. 깊은 숨을 25번 정도 쉬어주면 온몸에 피가 잘 돌고 콩팥에도 신선한 산소가 듬뿍 공급돼요. 가볍게 제자리에서 걷거나 5분 정도 간단한 체조를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 45분만큼은 스마트폰과 텔레비전은 잠시 멀리하고 오롯이 나에게 집중해 보세요. 오롯이 당신의 몸에 마음을 기울여 보세요. 몸이 보내는 작은 속삭임에 귀를 열고 혹시 불편한 곳은 없는지 다정하게 물어봐 주세요. 어느 부분이 아픔을 호소하는지 찬찬히 살펴보는 겁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 몸과 대화하는 순간들이 쌓여 우리는 비로소 자기 자신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아끼게 된답니다. 소중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그 귀한 45분의 시간을 어떻게 채우셨나요? 지금까지 우리는 콩팥을 다시금 건강하게 만드는 5가지 아침의 약속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혹시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다가오셨나요? 사실은 아주 간단하고 포근한 습관들이랍니다. 따스한 보리차 한 잔으로 몸을 깨우고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으로 속을 채우고 커피는 잠시 뒤로 미루고 야근 식사를 마친 후에 그리고 아주 천천히 하루를 시작하는 것. 이 소중한 습관들만 마음에 새겨주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갈무리하며 우리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긴 여정을 지금까지 저와 함께 마음 모아 걸어와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꼭 새겨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4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아픈 분들의 곁을 지키며 수많은 눈물과 기쁨 속에서 온몸으로 깨닫게 된 단 하나의 변치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침을 여는 단 45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남은 날들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그 찰나부터 45분간 여러분이 내리는 작은 결정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의 미래를 그려나갑니다. 향긋한 커피 한 잔으로 아침을 시작하시겠어요? 아니면 구수한 보리차 한 잔으로 속을 따뜻하게 드시겠어요? 짭짤한 국물에 손이 가시나요? 아니면 속이 편안한 담백한 식사를 택하시겠어요? 습관처럼 진통제를 찾으시겠어요? 아니면 몸의 자연스러운 회복을 믿고 기다려주시겠어요? 이 사소해 보이는 선택들이 10년, 20년이라는 시간 속에 쌓여 여러분의 발걸음이 투석실로 향하게 될지 아니면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을 맞이하게 될지를 가르는 갈림길이 된답니다. 만약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아침 습관으로 콩팥을 힘들게 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가장 먼저 몸이 붓기 시작합니다. 발목이 퉁퉁 붓고 손가락이 부어오르며 아침마다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죠. 평소에 신던 신발이 맞지 않고 아끼던 반지가 손가락에서 빠지지 않게 됩니다. 소변에서는 거품이 보글보글 일고 그 빛깔 또한 맑음을 잃고 탁해지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가빠오고 늘 피로감에 시달리게 되죠. 입맛을 잃어 음식 생각이 나지 않고 체중은 이유 없이 줄어들게 됩니다. 병원에서 피 검사를 해보면 크레아티닌이라는 수치가 눈에 띄게 높아져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건강한 상태라면 보통 1 아래여야 할 이 수치가 2, 3 그리고 4를 훌쩍 넘어버리는 것이죠. 만약 이 수치가 4를 넘어서게 되면 우리는 투석이라는 힘겨운 과정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투석이라는 것은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한 번에 4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병원에 가서 차가운 기계에 온몸을 맡겨야 하는 과정입니다. 목이나 팔에 혈관 통로를 만들고 그곳에 굵은 바늘을 꽂아 몸속의 피를 모두 꺼내어 기계로 정화한 뒤에야 다시 몸 안으로 돌려보내는 참으로 고된 과정입니다. 한번 투석을 시작하게 되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자유롭게 떠나던 여행은 이제 꿈도 꾸기 힘들어져요. 혹시라도 먼 곳으로 가려면 그곳의 투석 병원을 일일이 알아보고 미리 예약해야만 합니다. 먹는 즐거움 또한 크게 줄어들게 되죠. 심지어 생명과도 같은 물조차 마음껏 마실 수 없게 됩니다. 하루에 겨우 800ml 종이컵으로 3잔 반 정도만 허락될 뿐입니다. 몸이 무거워 하루하루가 버거우시죠? 마음의 짐도 만만치 않으실 거예요. 매달 들어가는 큰 비용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죠? 하지만 아침에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콩팥을 지켜줄 수 있답니다. 어떤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까요? 먼저 날아갈 듯 몸이 가뿐해지고 붓기가 쏙 빠질 거예요. 혈압도 편안해지고 소변색도 맑아져요. 지긋지긋한 피로감도 사라지고요. 걱정했던 검사 결과도 좋아질 거예요. 약에 의지하는 날도 병원에 가는 날도 줄어들겠죠. 무엇보다 소중한 자유를 되찾게 된답니다. 마음 편히 가고 싶은 곳으로 훌쩍 떠날 수 있어요. 맛있는 음식도 즐길 수 있게 되고요. 사랑하는 손주들 손잡고 해외로 떠나는 꿈도는 꿈이 아니에요. 좋은 친구들과 웃으며 산책하고 나눔의 기쁨도 누릴 수 있어요. 더 이상 돈 걱정도 없고요. 마음까지 편안해지죠. 80, 90이 넘어서도 건강한 매일을 선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 무엇을 시작해볼까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소중한 약속 딱 3가지만 마음에 새겨주세요. 첫째, 아침에 눈 뜨면 따뜻한 보리차 한 잔으로 하루를 열어주세요. 둘째, 45분쯤 지나서 소금기 적은 건강한 아침 식사를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셋째, 빈속에 커피나 진통제는 꼭 피해주시는 거예요. 약속! 이토록 쉬운 3가지 습관이 우리 몸의 보물 콩팥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줄 거예요. 한 달만 꾸준히 해보세요. 몸이 한결 가뿐해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5달이 지나면 눈에 띄게 소변색이 맑아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9달째에는 혈압이 편안해지고 1년 뒤에는 놀랍도록 건강해진 혈액 검사 결과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꾸준함이라는 마음가짐이에요.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너무 아쉽잖아요. 적어도 5달은 따뜻한 마음으로 지켜봐 주세요. 그래야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느낄 수 있고 꼬박 1년은 채워야 진정한 변화를 선물 받을 수 있어요. 콩팥은 더디게 좋아지지만 한번 건강을 되찾으면 평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답니다. 마지막으로 꼭 마음에 담아두셨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의 콩팥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보물이랍니다. 심장은 잠시 멈춰도 다시 뛸 기회가 있지만 한번 망가진 콩팥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 정말 어려워요.
평생 힘들게 투석을 하거나 이식을 기다려야만 할지 몰라요. 하지만 이 슬픈 이야기를 아침에 딱 45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답니다. 여러분의 값진 경험담을 나눠주세요. 아침 습관을 바꾼 뒤에 어떤 좋은 일들이 있었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기쁠 거예요. 혹시 힘든 점이 있었다면 그것도 괜찮아요.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 큰 용기가 될 거예요. 우리 함께 건강한 콩팥으로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가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이 따뜻한 이야기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세요. 이 소중한 이야기를 주변 분들과 꼭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한 생명을 지키는 기적이 될 수 있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될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